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4. 소득과 생활수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득은 생산물로 표시되는 소비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죠.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얘기했죠. 긴 곳은 몇백 년,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기에는 소득이 많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생산물이 이제 소득으로 인식되는 시기에는 소득이 많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동일한 생산물일 경우 소득이 많다는 말은 생산물의 양이 많다는 말이다. 쌀이나 밀일 경우에는 그래요. 쌀로 예를 들어서 쌀이 소득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소득이 많다는 말은 결국 쌀이 많다, 생산물이 많다 이 말이죠. 만일 동일한 종류의 생산물인데 양이 같으면 품질이 다른 생산물을 얻어도 소득은 달라진다.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 시대에 보면 동일한 종류의 생산물 같은 경우에 품질이 다 다르죠. 그래요. 신발에도 그래요. 신발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저렴한 게 있는가 하면 비싼 게 있고, 집신 한 켤레를 얻으니와 가죽신 한 켤레를 얻으니의 소득은 다르다. 그렇죠. 고대에는 이제 가죽신이 고급신으로 여겨졌죠. 한국에서는 집신은 아무나 신는 신이고, 집신의 재료는 집신의 재료인 볏짚보다 가죽신의 가죽이 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냥 수확하면 볏짚은 그냥 얻는 거죠. 그런 볏짚보다는 이제 가죽이 귀하죠.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죽은. 소가죽 같으면 소가죽어야 얻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거죠. 따라서 고대에서 부자는 같은 양이라도 품질이 좋은 생산물을 지닌 이였고, 같은 그래요. 같은 품질의 생산물이라면 많은 양을 지닌 이였다. 그렇게 생산물로 파악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집 한 채가 있더라도 초가집에 사는 이보다 기와집에 사는 이가 부자였고, 상대적으로 부자죠. 창고에 쌀 한 가마니가 쌓여있는 집보다 10가마니가 쌓여있는 집이 부자였다. 생산물로 이제 그래요. 부를 파악하죠. 생산물 소득으로 인식되는 시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쌀의 양으로 부자를 판단했는데 최고의 부자를 만석군이라고 불렀다. 만석군은 만석에 해당되는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한 자를 가리킨다. 그렇죠. 생산물로 부자냐 아니냐가 파악됐다는 거예요. 한석은 150kg에서 200kg 정도로 측정된다. 쌀이 많다 해서 현 시대에서 부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죠.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되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런 말은 있어도 이제 만석군이 현 시대에서 부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꼭 알려면 알 수는 있겠죠. 쌀도 화폐로 측정이 되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지 파악이 되겠죠. 즉 고대에서 소득이 많아지면 자연히 소비 수단을 이전보다 많이 얻게 되거나 이전보다 질이 좋은 소비 수단을 얻게 된다. 그렇죠. 고대에서 그랬죠. 반대로 소득이 낮아지면 자연히 소비 수단을 이전보다 적게 얻게 되거나 이전보다 질이 나쁜 소비 수단을 얻게 된다. 즉각 파악이 되죠. 만일 남는 소비 수단이 있다면 다른 종류의 소비 수단과 교환할 수 있다. 고대에도 시장이 있었으니까
남으면 대부분의 소비수단은 버려야 되잖아요. 쌀이 남는다. 곡물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지나면 부패하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교환하는 게 낫죠. 자기가 이전에 소비하지 않던 하여간 뭐 다른 소비수단을 얻는 게 나아요.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통상 소비수단은 세월이 흐르면 못 쓰게 되어 버려야 할 경우가 많다. 버릴 바에는 다른 종류의 소비수단과 교환하는 일이 더 큰 풍요를 누리는 방법이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뭐 시장이 생기는 거죠. 버릴 것이 없는 곳에서는 시장이 잘 안 생기겠죠.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걸 자기가 다 소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대에는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고대 한국에서는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거죠. 교환할 게 없으니까. 즉, 소득이 커져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은 소비수단을 이전보다 많이 얻게 되거나, 이전보다 질이 좋은 소비수단을 얻게 되거나, 이전에 소비하지 않던 소비수단을 얻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렇죠. 반대로 소득이 줄어 생활 수준이 줄어든다는 말은 소비수단을 이전보다 적게 얻게 되거나, 이전보다 질이 나쁜 소비수단을 얻게 되거나, 이전에 소비하던 소비수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경우가 있죠. 생산물로 소득을 파악할 때는 양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질이 파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종류의 생산물을 소비하냐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소비수단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은 화폐를 소득으로 인식하는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요. 하지만 소비하는 수단의 종류나 질과 양은 화폐 뒤에 가려져 있어 생산물이 소득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비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생활수준은 소비수단으로 파악되는 거죠. 화폐 금액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죠.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얻는 화폐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10% 증가하여 소비수단을 구매하는 화폐량 역시 10%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수단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모두 10% 올랐다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40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근데 구매하는 소비수단이 다 10% 올랐어요. 그러면 뭐 소비수단으로 생활수준이 파악되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죠. 만일 이 경우 소비수단의 가격이 20% 올랐다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은 낮아진 것이 된다.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낮아져 구매하는 화폐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생활수준이 무조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하여간 어떠한 경우이건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폐 뒤에 가려진 소비수단과 소비수단의 양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요.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이나 지출은 저마다 다르니 생활수준 역시 제각각이다. 그래요. 다 제각각이죠. 하지만 소득이나 지출이 화폐의 양으로 표시되는 이상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화폐로 다 표시하면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평균값을 구할 수는 있는 거죠. 따라서 화폐로 표시되는 평균 생활 수준 역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요. 화폐로 표시되는 평균 생활 수준을 구할 수 있는데 생활 수준은 소비 수단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 물가도 변동하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반영해야 되겠는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소비수단의 물가를 반영하면 실제의 평균 생활 수준을 화폐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전자를 형식적 평균 생활 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고 후자를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생활 수준을 구하는 건 중요해요. 생활 수준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구하기는 어렵죠. 그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산업에 있는 산업에서 보장하는 소득이 생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수준을 구할 수 있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은 앞에서 언급된 부분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고 현 시대 한국에서는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다.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다 파악이 돼야 되죠. 어떠한 소비 수단을 그래요. 이용하고 있는가, 소비 수단의 양은 늘었는가 줄었는가, 또 소비하는 소비 수단의 종류는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그걸 다 파악해야지 사실은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겠죠. 1963년 근로자 가구 가계 지출이 6,330원이었고 앞에 살펴봤죠. 2024년 438만 591원이지만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이 685배 높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물가가 변동하니까. 물가가 1963년 그대로면 어떤가요? 685배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60년대 초에 짜장면 값이 15원이었다고 하고 2024년에 7,500원 정도 하니 짜장면 값으로 본 물가는 500배 올랐다. 7,500원 나누기 15 하면 되죠. 그러면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은 1.37배 나아진 것에 불과한 것이란 말인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하지만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죠. 보릿고개도 있고 그랬죠. 굶어 죽는 애도 있고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37배 정도 나아진 것에 불과한데 굶주림이 다 해결되고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직관적으로 분명히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됐는데 어찌된 영문일까? 짜장면 값으로만 보면 1.37배 나아진 것에 불과한데 또한 그 시대에는 고무신을 신었는데 현 시대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다. 또한 196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판잣집 같은 집인지 짐승 우리인지 알 수 없는 집에 살았는데 현 시대 한국인들은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에 산다. 그래 아파트 아니면 뭐 양옥이나 한옥 뭐 그렇죠. 뭐 연립주택도 뭐 이전 판잣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생활 수준은 소비 수단의 양과 또 소비 수단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또 다르게 박을 수 있죠. 물론 이전에는 누구나 소비할 수 없는 자가용 에어컨 세탁기 등도 소비한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다 소비하죠. 1960년대에는 자가용 에어컨 세탁기 등 소비하지 못했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이. 근데 소비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또 다른 것은 소비 수단이 종류가 늘어나면 또 새로운 소비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확실히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짜장면 값으로 파악된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은 고작 1.37배 증가한 것으로만 나오니 이 역시 또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한참 뒤에 다룰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된 것인가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된 것일까. 짜장면 값이 표준값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짜장면이 저렴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짜장면 값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표본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파악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파악해야 되겠죠. 쌀값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도 있고 주로 사용하는 품목 위주로 파악해야 되겠죠. 쌀값. 짜장면 값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사 먹을 때 싼 음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나는 좀 바꿔야 되겠죠. 쌀 한 가마니가 26,000원이었다. 26,700원 26,000원 잡고 한 가마니 80kg이죠. 요즘 쌀값 얼마나요? 쌀값 5kg 17,900원. 그러면 뭐 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대충 잡고 지금 10kg면 17,900원. (80kg이니까) 286,400원이죠. 나누기 17,900원. 286,400원 나누기 26,000원. 그래요. 짜장면 값은 안 맞아요. 구해보니까 쌀값으로 구해보니까 11배죠. 11배. 바꿔야 되겠죠.
많이 짜장면 값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높아진 생활 수준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좀 맞을 거고, 하여간 좀 보면 생각보다는 소득이 많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쌀값으로 치면 11배면 어떻게 되나요? 한 60배 정도 나아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쌀값과 짜장면값 사이에 있겠죠. 짜장면값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널리 애용되는 음식이고 싸게 느껴져서 그렇지 적게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생각보다 표본이 별로 안 좋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생활 수준이 확 높아진 거는 어떤 원인일까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겠죠. 표본이 좀 약간 잘못됐으니까. 중간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는 11배, 어떤 거는 500배니까 평균을 내면 한 250배, 250배면 한 3배 정도 나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 수준은 뭐 한 10배, 20배 뛴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 풍요를 누리게 한 것인가? 일단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없던 발명이 돼서 문명이 발전되면서 나온 게 뭔가요? 예전에 자가용 이런 거 없었잖아요. 자동차 이런 거.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에어컨, 세탁기 등이 나왔다. 그럼 문명이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가 발전하면, 뭐 문명이 발전하면 이런저런 말 쓸 수 있는 거죠. 싸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다 비쌌다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땐 자가용도 비쌌고, 자가용도 부자만 쓸 수 있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비싸서. 에어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핸드폰도 훨씬 품질이 안 좋고 크고 기능도 없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100만원 200만원 했잖아요. 지금 기능도 좋고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때 해봤자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품질도 안 좋은 핸드폰이 막 100만원 200만원 했다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기능이 좋고 인터넷도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요? 100만원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럼 뭔가요? 싸진다 이 말인 거예요. 싸졌다. 100만원이면 비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면 싸진 거다. 그때 지금 쓰는 수준의 스마트폰이 뭐 있을 수는 없는 거지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런 수준 낮은 핸드폰도 100만원 200만원 했으니까 현 시대의 스마트폰이면 그때 만약에 판다면 1000만원 되는 거죠. 1000만원 2000만원 했겠죠. 뭐 싸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다. 싸졌다. 문명의 발전이 가져다 준 것이다. 전 세계가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면서 싸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은 좀 발전했죠. 소득이 증가하면서 문명의 발전이 현 시대 한국인들의 수준을 과거에 비해서 크게 높였다. 근데 그게 답인 거죠. 근데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어렵죠. 아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당시 뭐 물가를 뭐 조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번 정확하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한 10개 정도 뭐 고르면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물가가 한 100배, 200배면 200배면 한 3배 정도고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릴 수 없는 풍요를 누리는 것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싸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